고삐 풀린 입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검 명예채용청탁 의혹 대통령실 직원 조사라는 기사인데 저희가 볼 건 그 부분보다 이 부분입니다. 구속적 부심 청구 오늘 열린다. 오늘 이 명태균 씨 구속이 됐죠. 구속된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 청구 이 구속이 맞는지 나 풀어주세요. 나 이 구속될 상황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는 구속 적부심이 오늘 열릴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석방 여부를 따지는 심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윤경호 위원님 처음 구속됐던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었는데 그거 외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뭐 이런 뭐 채용청탁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이게 풀려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된 이유가 법원에서 발부가 된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였잖아요. 통상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현행범이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라는 이게 저는 키워드일 것 같아요. 지금은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늑장 수사다 이런 비판을 처음부터 받았죠. 팀을 꾸리는데 뭐 창원지검에 그대로 둔 것도 뭐 지적을 받았고 네. 어찌됐든 명태균과 강혜경이라는 네. 두 당사자의 입에 너무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셈이잖아요. 핵심인 휴대폰, 명태균이 썼다는 휴대폰, 네. 특히 그가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뭐 심지어 마쿠 거래까지 한 걸로 추정되는 시기 2019년에서 21년, 22년 이 언저리까지 썼던 휴대폰은 전혀 지금 압수수색도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법원이 명태균을 풀어준 상태에서 수사를 해라. 이게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관심은 석방이 될까라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구속적 부심에서 대체 명 씨가 이게 풀려나기 위해서 석방되기 위해서 또 무슨 말을 할 것이냐라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살기 위해 고삐 풀린 명태균 입. 검찰은 우왕좌왕. 지금 여기선 고삐가 풀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살기 위해 고삐 풀린 명태균 입. 오늘 구속적 부심에서 살기 위해 석방이 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겠죠. 최수영 위원님. 네. 오늘 적부심에선 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또 새로운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삐 풀린 명태균의 입이라고 제목을 뽑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표현한다면 관역을 상실한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총은 타겟을 보고 정확하게 발사를 해야 되는데 네. 관역을 상실한 총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차별 난사입니다. 지금 네. 그 명태균 씨가 지금 진술하는 걸 놓고 보면은 거의 뭐 무차별 난사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장 결정적 증거인 이른바 황금폰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명태균의 진술에 허점을 파고들거나 아니면 반박하거나 받아들이려면은 네. 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명태균의 입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받아쓰기에 급급하고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니까 언론에 공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 부심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주장일 뿐이지 그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검찰은 김영선 의원 돈 거래하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한테 돈 수수한 건 그건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두 가지로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청구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법원은 이 두 가지는 워낙 명백한 사안이라 아마 네. 발부할 수 있는 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난사된 입을 네. 어떻게 이제 정치권과 검찰이 수습할 것이냐. 이제 이게 남은 과제인데 저는 창원지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무기력한 수사 속도를 보여줄 경우에는 특검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원지검이 정말 이거는 명운을 건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 이 관역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차별 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사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황금폰의 존재,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황금폰이라고 얘기하는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완벽하게 이 압수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를 해야 뭐 풀어주든 말든 할 텐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주겠느냐. 그러니 아마도 추가적인 다른 혐의 무언가로 또 다른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연장하거나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가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건 정치자금법 혐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거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정리된 표가 좀 있어요. 같이 좀 볼까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네.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한 문제로 현재 구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구속구 조사 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뭐가 돼 있느냐? 지방선거에서 내가 공천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해서 돈 받은 이 공천거래 의혹이 있고요. 이 지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이 여론조사 조작 혐의 이 의혹을 또 받고 있습니다. 창원 사안단 관련해서도 이거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있고요. 여기서 더해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관련해 갖고도 또 뭔가 개입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조은희 의원 이번에 보궐선거 때 또 경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여기 또 경북 지역 사업가의 자녀 취업 청탁, 이 채용 청탁 관련한 의혹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여기 좀 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며칠 전부터도 살살 나오고 있죠. 어떤 의혹이냐? 이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이 보궐선거로 이 선거를 치를 때 그때 캠프에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 이거 관련해서도 명 씨가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오 시장이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하고 연락할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의 예에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그 뭐 좀 옮기기 어려운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그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그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네. 아예 우리 캠프에서 모두 사람이 다 보는 자리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시장.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 볼까요? 의혹은 사실 이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받고 돈을 줬다면서 돈은 그럼 왜 준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추후에 3,400만 원을 뭐 줬다. 혹은 또 뭐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선거 치르는 사람이 또 좀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주인가 그 뭐 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보면 오 시장은 나는 몰랐다. 돈을 뭐 주고받고 나는 그냥 거기서 대판 싸우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돈이 갔다니 나도 놀랐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 회견을 보면서 제 네. 느낌이 대통령실이 처음에 내놓은 해명하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나? 나 몰라. 한두 번 만난 사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엄청난 전화통화 많이 하고 속속 드러났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한 얘기가 과연 거짓인지 아닌지를 검찰이 그래서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저렇게 미그적거리는 늑장 수사에 더군다나 미그적거리기까지 하니 지금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네. 과연 제대로 지금 사실 규명이 되고 있는 걸까? 저는 명태균에 대한 여러 혐의들이 지금 이렇게 적시가 되고 나열이 됐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에 대한 물타기냐? 명태균과 김영선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국민 다수가 억소리를 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예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공천에 개입을 했을 징후가 굉장히 높은 통화 내용 또는 다른 증거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결국 검찰의 지금 수사는 명태균이라는 저 정치 브로커가 얼마나 미꾸라지 같은 짓을 하고 다녔느냐. 그래서 이 친구를 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또는 뭐 사기까지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걸로 구형을 아주 세게 하고 법원에서 중죄를
내린다. 네. 그걸로 끝날까요?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명태균의 이름 뒤에 보세요. 박완수라는 경남지사, 오세훈이라는 서울시장, 조은이라는 국회의원, 뭐 김진태라는 강원지사 등등이 공천될 때 또는 뭐 선거 과정에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니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쏙 빼버리고 명태균 하나의 미꾸라지가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단죄를 하겠다라고 끝내버리면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 의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칫 길을 잃고 물타기가 또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진짜 본질은 여기인데 여기만 쳐다보는 형국이 될까 봐 그게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이 해명도 글쎄 진짜일까? 대통령실의 해명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상황인데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수영 위원님. 명태균이 하는 수법을 보면 비슷한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의뢰받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가서 줍니다. 아하. 그래서 줘가지고 이제 네. 신뢰를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캠프에 참여하거나 계속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거는 네. 뭐 이제까지 드러난 일관된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금품수수가 오고 가는데 네. 여기서 저는 오세훈 시장 거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만일 그 100번 양보해서 돈이 간 거는 뭐 갔다고 하니까 맞겠죠. 그런데 네. 사업한다는 그 후원자의 김모 씨가 네. 진짜로 원래 이런 돈들은 선거판에서 하는 것들은 은밀하게 현금으로 전달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왜 계좌로 보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정말 은밀하게 돈을 주었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현금인데 그냥 네. 따로 불러서 그냥 뭐 이른바 뭐 검압이나 출장비라고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좌로 보내준 것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로 보낸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잘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보니까 명 씨가 오 시장 캠프에서 주요 핵심 있는 분들과 굉장히 싸웠다는데 네. 그런 것들 과정을 놓고 본다면 저는 단순히 돈이 건네갔다는 이 하나만으로 완전 대가성으로 가거나 혹은 오 시장 캠프에 관여됐다 이렇게 보는 건 억측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빨리 이것도 창원지검이 가르마를 타줘야죠. 결국은 검찰이 가르마를 타야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의혹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밑에 뭐가 있느냐. 또 조은희 의원 또 선거 개입 관련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경선에서 지금 명태균 씨가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조은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2월 8일 명태균 사장이 전화해서 ARS 조사 돌려서 추세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내일 모레 경선인데 지금 추세 알아보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내가 거절을 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 그리고 조은희 의원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같이 언급된 사람들도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윤경호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가 하나 더 생기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의 경우도 여기까지만 보면 명태균의 여론조사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 네. 명태균과 조은희와의 관계 이건데 그 전 단계 다른 보도를 보면 조은희 의원의 뭐 배우자가 변호사고 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고 그 얘기는 윤 대통령이 물론 그 시점에는 선거를 치르기 전이니까 그냥 대선 후보였을 뿐이지요. 네. 그러나 그때도 공천의 직간접적인 혹시 영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잘못하면 꼬리 자르기 잘못하면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명태균의 여론조사 여부가 돈을 받고 이루어졌느냐 또는 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이 됐느냐 이거는 글쎄요 사후에 뭔가를 그냥 덮기 위한 게 아닐까. 더 핵심은 바로 그보다 한 단계 앞에 모든 게 다 숨어 있다는 걸 검찰 스스로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윤경호 의원님 말씀은 의혹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으로 한 발 더 깊게 들어가야지 본질에 집중을 할 수 있다. 검찰이 그 부분을 좀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의혹이 너무 많아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손발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아까 나온 그 많은 의혹들 말고 어제 또 뭐가 나왔느냐. 국민의힘의 정말 이 공식적인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이랑 명태균 씨가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다 뭐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네. 근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그 당시에 이제 지상욱 여연 원장과의 이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연에서 뭔가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한 거고 그거를 뭐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유 고생하셨어요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수영 의원님. 네. 일단 저 내용만 봤을 때는 여연의 일을 뭐 실제 수주해서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니 뭐 뒤로 뭘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뭔가 여연이랑도 뭔가 거래가 있었나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약간 저도 좀 탐탁지 않은 게 뭐가 네. 있냐면 사실 이걸 비유한다면은 여의도 연구원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 뭐 정당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사실상 우리가 여연 여론조사라 그러면 믿고 보는 약간 네. 이제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동네 전파사에다가 뭘 업무를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이제 그 경험의 축적치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막 그런 전문 훈련된 인력이 있는 그 여의도 연구원이 네.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외주를 주거나 청탁을 그러니까 용역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지상욱 전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총선에 여의도 연구원을 둘러싼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적시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느냐? 네. 왜 소수만 공유하고 다수는 보지 못했느냐? 진짜 중요한 현지에는 전달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지난 총선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라면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든 아니면 이게 의혹으로 끝나든 네. 어쨌든 저는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 상실이라는 점은 저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차제 이게 뭐 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여론조사와 당의 싱크탱크는 완전히 분리시켜서 차라리 이 여의도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외주를 주던가 아니면 정책연구원 기능을 활성화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가고 이런 의혹까지 갈 거라면은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라는 말이 부끄럽잖아요. 저는 차제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기류를 가지고 한번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따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인데 아까 삼성전자와 동네 전파사를 좀 비유로 좀 드셨죠. 왜 그런 뭐 의뢰 혹은 뭐 용역을 주든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에 그럼 여연이 명확하게 역할을 했는지 여부까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검찰의 가르마라는 표현을 쓰셨죠. 검찰이 다 밝혀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